방탄 집회라고 오해받는 그 집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은 지금 선거법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전날과 당일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발의를 했는데 먼저 14일 걸 설명을 드리면 14일에 발의한 내용은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도 또 하나 더 발의했잖아요. 네, 15일 발의 같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 등의 기준을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그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네.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선거법 개정안인데 네. 14일과 15일 따로따로. 따로따로 발의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이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것, 삭제하자. 그리고 하나는 벌금형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 이렇게 두 개를 박희승 의원이 네.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각각 14일과 15일 날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발의 상황들 보면 일단 왜 굳이 쪼개서 이렇게 굳이 나눠서 했는지가 좀 의문인데 합쳐서 그냥 선거법 개정안 하나로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송영 변호사님?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시행 시점에 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을 상향하는 네. 그 법안은 부칙에 보면은 시행 시점이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었을 적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공포되고 3개월 이내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만 않으면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미만으로 감형을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피선거권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계산하고 발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다분히 들 정도로 아주 묘한 시점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굳이 두 개로 나눠가면서까지 그렇게 발의를 한 매우 특이점이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시점에 그 당선 무효의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것을 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우연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아마 믿으실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이러한 지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하는 아부성 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해당 법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판사 시절부터 본인이 가졌던 소신을 담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라는 부분은 그러면 선거 때 당당하게 거짓말하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어떤 주장입니까? 저희가 그 선거 문화가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할 때 그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권 선거 금지, 네. 그다음 흑색 선전 금지, 그다음 허위사실 공표를 막은 거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기둥을 이제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인데 박희승 그 의원이 뭐 소신이 있겠죠. 그런데 저분이 그 지원장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네. 안양지원장을 하시면서 선거법 사건을 많이 재판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판사들의 양형 기준으로 저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세분화해가 양형 기준을 구체화하자.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자, 그 수범자가 예를 들면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잠재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이런 정치권에 있는 분이 그 법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본인들한테 조금 더 어떤 공간을 열어주게끔 개정을 한다. 그건 국민적 시민단체에서 그걸 제안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원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네. 근데 저것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1,000만 원으로 한다는 저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거법의 벌금형이 3천만 원이 거의 상한이에요. 네. 근데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만 당선 무효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려주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글쎄요, 대놓고 나서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하겠다. 이건 위반 조정 법안 발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방탄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정치권 집단 내에서 저런 입법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국민들께 보면 죄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주아 변호사님, 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법안 발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심으로 사는 내용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이 따로 없어요. 근데 벌금 상향하는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리는 법안에는 부칙이 없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부칙이 없는데 부칙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칙을 달아놓고 벌금을 올려서 나중에 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부칙을 없이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낳게 되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법을 미리 세팅해 놓는 거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점이 이러니까 꼭 오비일학처럼 왜 지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아주 무리한 의심은 아니군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비락이라고. 이게 21대부터 논의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실무하고 학계에서는 엄청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예. 심지어 대검찰청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해야 된다는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유죄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금액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굳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형법이라든가 다른 벌로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 그 벌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게 1991년 12월 31일입니다. 33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해서 1,000만 원을 올리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죄, 무죄와 형량만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형량을 가지고 당선을 유무효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법권이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결정을 할 때는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 선거재판소라고 별도의 재판소를 두고 있어요. 일본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몇 가지 그러니까 선거 범죄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로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가 이런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거에서 왜곡이 돼서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100만 원만으로 당선 무효,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100만 원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실무 학계에서의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었고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그리고 나오는 날 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풀어주진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인가요?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 검찰청에서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책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대검의 공식 견해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자 21대 국회에서 2022년 8월 26일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대상의 행위를 삭제하는 그런 개정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그때 발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확대되어 온 연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1991년에 이게 처음에 도입이 돼서 94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97년에는 이 대상의 범위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는 그 개정을 해서 대상 행위가 추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쭉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도 이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네. 행위만 삭제하는 것도 그렇긴데 허위사실 공표죄를 통째로 삭제한다?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자세하게 판시한 적도 있다라는 제가 말씀.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예, 물론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지금 예. 계류 중인 사람들은 덕을 봐요. 특히 1,000만 원을 올리게 되면요. 법원이 만약에 이런 해당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무효형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100만 원 이상만 주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을 줄 거야. 신건들은. 그런데 계류 중인 사건들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에 나왔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및 이재명 대표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러나 신건들의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형량 계산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수혜자죠? 예.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수혜자입니까? 예. 저는 윤 대통령도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수혜자입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장모 최은순 씨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라는 게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1원도 오히려 손해만 봤다라고 말씀하셨고 장모가 1원이라도 뭐 이익 본 게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사실 발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대검찰청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연구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허위 사실 공표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요. 법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실 표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폭넓게 알겠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수많은 논문 중에 몇 개거나 한두 개일 뿐일 것인데 그걸 대검찰청 알겠습니다. 논문이라고 표현하시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대검의 공식 견해인 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대검찰청.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뜨겁게 토론도 되고 네.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부터 발의했던 내용이 사실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참 공교롭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후로 이렇게 입법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승래 수석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예. 선관위도 그렇고 예. 정치권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당연하죠. 그러면